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오늘 9시 반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도 하고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사실 소비자 물가를 떠나서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만 보더라도 그 기술선이 아니죠. 그 기준선하고 전환선 사이에 딱 주가가 걸쳐 있고, 코스닥은 딱 50일 이평을 살짝 하회한 상황, 150으로 봤을 땐 딱 50일 이평에 딱 닿아 있고요. 다우로 보시더라도 딱 보시면은 기준선이랑 전환선이랑 주가랑 다 모여 있죠. 이럴 때 지금 변동성이 커질 때가 됐거든요. 위든 아래든 아마 주가가 오늘 매우 강력하게 움직일 겁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나스닥 100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S&P를 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좀 하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좀 기술적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있다 이 부분은 살펴보고, 일단 진행 순서 수급 쪽이랑 이런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0.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7%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59억 정도 매수, 그 다음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29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움직임이 크진 않았고요. 장중에는 좀 움직임이 컸다가 막판에 다 되돌리면서 결국 개인이 약 한 91억 정도 매수였었고, 기관은 5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87억 정도 매도를 보였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부터 보면은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외국인 한 2.8조 정도 현물 매수 중이고요. 선물은 오히려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연초부터 봤을 때는 외국인 한 10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다 다른 쪽은 매도를 보이고 있다. 근데 다만 좀 긴 시계열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일단 개인이 누적적인 매수량은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살짝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살짝 전주 대비는 살짝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15년부터는 신용장고는 약 거의 한 7조 정도 코스피는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고 대비해서 코스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냥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여전히 과거 평균 대비해서 높은 편이다, 여전히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급이 여전히 강력하다.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5.3억, 연초 이후로부터 거의 한 7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이건 5.3조. 2015년부터는 수급, 여기는 개인이 더 심하죠. 62조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사실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고도 더 심각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조금 감소를 하긴 했지만, 사실 누적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게 거의 개인이 7조 매수한 거 중에 한 2조 정도가 신용장고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꽤나 큰 비중이죠. 그 다음에 신용장고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여전히 매우 엄청 많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는 약 한 3천억 가량 감소가 됐다. 이 정도로 전체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할 때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기대 수익률을 9구제 10년 금리로 차감한 이제 일드갭은 높을수록 저평가고요. 낮을수록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점점 사실 싸지고는 있긴 합니다. 금리가 좀 내리고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그래도 저는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요 부근까지는 올라갈 때까지 증시는 좀 빠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를 조금 나눈 일드 갭이 뭐 사실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땐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일드 갭으로 봤을 때, 일드 갭이 아니라 패드 모델이죠. 나눈 거는 패드 모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좀 패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고평가로 보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뭐 사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뭐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도 뭐 두 나라다. 뭐 사실 그냥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패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고평가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PBR로 보통 많이 이제 보여드리죠. 이제 퍼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일링이 때문에 뭐 생략하면은 결국 PBR이 뭐 상당히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뭐 ROE도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좀 3년 평균을 내려서 그래서 그렇지 ROE는 조금씩 사실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점점 이제 고평가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는 좀 빠지면서 이제 그런 상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 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실제로 실질 금리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기적인 추세입니다. 뭐 사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바로 이제 차트들 보면서 그냥 기술적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그냥 개괄적인 것들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전주 대비해서 하나 추가한 게 있다면 그냥 후행 스팬 대비해서 후행 스팬이 지금 호전됐는지 역전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후행 스팬 같은 경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코스닥으로 보여드리는 게 뭐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6일 현재 주가를 26일 전후로 되돌리는 겁니다. 요거 이제 9일을 제가 되돌리는 건 추가로 임의적으로 하나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26일을 되돌리는데 현재 주가를 26일로 이렇게 되돌리는 건데, 주가보다 이게 위에 있으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호전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역전이 됐죠. 주가보다 내려왔잖아요. 이걸 이제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목균 형태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시세를 할 때 이제 보통 나타내는 거고요. 뭐 그래서 그냥 제가 참고 삼아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결국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봉 추세는 뭐 롱 추세라고 볼 수 있고, 근데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반반 정도 되고 있다. 근데 다만 120분봉은 점점 숏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는 11월부터는 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주봉은 여전히 롱 추세고, 근데 3주나 9주는 아직까지 조금 하락했던 그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좀 장기 추세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라고 보여주고, 120분봉상으로는 코스닥은 이제 하락 추세. 코스피는 아직 일봉상으로는 그냥 아직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되진 않았고, 일봉상으로는 코스닥은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은 이제 점점 저는 조금 하방 추세로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에도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도 다 있는데 이게 다 넣으니까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파일이 너무 많이 키다 보니까 엑셀이. 그래서 일봉만 남겨놨는데, 이 볼린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하회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있고 후행 스팬도 있고, 그래서 결국 하방 추세에 저는 좀 초입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TR도 변동성이 줄 만큼 줄었다. 다시 이제 좀 증가될 모습을 나타낼 거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제 추세를 안 좋은 쪽으로 역축이거든요. 형성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걸 먼저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제가 애플 거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사실 올라가고 있는 게 상위 한 10개 정도 주식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던 건데, 이제 그 중에 지금 대장이 계속 애플이죠. 주가가 애플의 상승으로 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차트를 그냥 아예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애플 차트를 한번 이 볼린저 밴드를 넣은 상태로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제가
50하고 지금 200짜리를 넣어놨는데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갈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 200이고요. 이 보라 색깔이 볼린저 밴드 50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다를 넘었을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타고 가던 거를 하락하면 하락 추세로 가고요. 그러다가 뭐 여기도 거의 근처까지 왔을 때 하락 추세로 내려왔고 두 개 다 닿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또 두 개 다들 닿았다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여기는 뭐 완벽하게 닿지는 않았고 결국 여기서 또 닿았다가 올라가니까 올라갔죠. 여기서 닿았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는 방식과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뭐 지금 상황은 이제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게 내려간다면 저는 꽤나 크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인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뭐 대장주인 지금 애플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거를 제가 기술적 분석 데이터로 이렇게 좀 옮겨봐도 이 추세가 꽤나 높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제 기준선 이탈하는 부분은 점점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격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격도 나 있고 ATR도 이미 하방으로 이제 좀 추세가 타 보이는 것 같다. 이미 ATR도 줄을 만큼 많이 줄었다. 과거 고점만큼 거의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이제 RSI가 다이버전스를 나타낸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 강동은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럴 때는 보조지표가 항상 맞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S&P도 모습은 뭐 똑같다. S&P는 후행 스팬도지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 나타내고 있고 뭐 나머지 지표들도 다 하방 추세를 나타낼 모양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하방 추세를 나타낼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 뭐 나머지 지표들도 다 하방 추세를 나타낼 뭐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이 가파르죠. 그러다 보니까 후행스팬도 역전이 돼버렸고 나머지도 다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SI도 뭐 기본 뭐 30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추세를 봤을 때 일단 뭐 채권 금리들은 아직까지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는 약간 숏에 더 가까운 상황, 금도 뭐 중립적인 수준, WTI는 좀 약간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 애플은 지금까지는 일단 추세는 완전히 뭐 좋다. 근데 이제 꺾일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여기 이제 추세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호전인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은 뭐 오늘 그냥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같은 경우에 뭐 25bp 올렸었죠. 그래서 뭐 크게 뭐 사실 뭐 서프라이즈도 아니었었고 근데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결국 일단 뭐 지중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한 45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총자산은 한 58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TGA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감소가 이제 되겠죠. 세수 때문에 잠깐 늘어났다가 결국 X데이라고 할 만한 6월 뭐 1일이든 8일이든 뭐 언제가 됐든 간에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감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돈을 쓸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대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금이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영향이겠죠. 대출이 증가하는 것보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결국은 뭐 부채 한도 협상도 문제고 한데 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안 빠지는 거고요. 이게 실업률 생산자 물가는 잘 빼버리면 결국 PC 같은 경우가 이거는 뭐 이제 좀 늦게 발표되긴 하죠. 이제 월말쯤에 발표되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다. 특히 코어 PC 같은 경우에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고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는 이유는 뭐 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결국 통화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매번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 파란 색깔 선이 20%를 언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적정한 통화량이다 볼 수 있는데
과거 Q2 때는 언더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었고 뭐 그렇게 다 가능을 했었는데 뭐 기준금리 이때부터 낮추긴 합니다만 좀 물가가 쉽게 잡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총자산하고 지준이 거의 비슷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지준은 많이 감소하고 총자산은 감소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준이 감소한 만큼 뭔가는 증가했을 거고 그 증가했던 게 RRP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RRP가 그만큼 증가했고 근데 지준만 감소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미국 이제 은행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준이 그냥 RRP로 옮겨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이 돈을 다시 풀 수도 없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SBB 때문에 잠깐 풀었지만 이거를 잠깐 풀었을 때도 기대 인플레이션 바로 올라갔었죠. 1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풀 수는 없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돈을 안 풀면 지준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뭐 결국은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기술적 분석 쪽으로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 뭐 여기 5파5점 치고 결국 ABC로 하락을 했다가 아마도 이게 그냥 비파였을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기준선, 전환선 여기 부분이 화끈하게 이제 깨지면 저는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단계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주봉상으로는 여기가 이제 기준선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했는데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주봉으로 봐도 이제 요 구름대를 확실히 기준선을 넘냐 못 넘냐인데 뭐 아직까지는 저는 못 넘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되고 주가도 다 하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됐고 결국 중기 추세는 하방일 거라고 보고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결국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50일 이동평균선 다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여기서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무너지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 하락 때는 그냥 바로 무너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저는 있어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그냥 뭐 사실 가장 뭐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 뭐 에코프로잖아요. 대표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한번 그냥 보면은 뭐 이 차트 같은 게 봐도 기준선을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죠. 종가 기준으로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틀 연속 여기서 뭐 잠깐 뭐 뚫리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뭐 이렇게 이미 뚫렸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미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직 주봉상으로는 조금 더 남아 보입니다만 뭐 주봉으로 한다라고 치면은 결국 여기 뭐 전환선을 깨버리면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저는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뭐 사실 과열을 하고 이제 내려올 모양새를 이미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파티는 저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S&P 같은 경우도 여기 뭐 딱 닿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서 바로 후행 스팬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나스닥도 똑같이 그런 상황, 뭐 조금 더 높게 있을 뿐이지 똑같은 모양새 정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게 결국 기나긴 추세로 봤을 때 지난 하락 때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 2, 3, 4, 5 치고 그 다음에 이게 A, B, C까지 해서 큰 B가 나오고 큰 A, 큰 B, 큰 C로 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나스닥도 뭐 똑같습니다. 1, 2, 3, 4, 5, A, B, C 뭐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결국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미 50 볼린저 다인 이 순간이 고점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0일 다인 이 순간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나스닥하고 저는 뭐 같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ABC 파동 이제 지금 이제 C가 남지 않았을까? 뭐 일단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많이 내려왔죠. 뭐 사실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제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빅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여기 구름대에 이제 걸려 있죠. 여기서 이제 뚫리느냐 아니냐. 여기는 푸행스팬까지 이미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 RSI도 결국은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죠. 결국은 계속 빠지고 있죠. 이건 뭐 주가도 살짝 빠지니까 뭐 다이버전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뭐 주가도 빠지고 그것도 빠지긴 합니다만 근데 뭐 굳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이때보다 나아졌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주가는 또 올라갔잖아요. 이때보다 일단 뭐 길게 봤을 때는 뭐 지금 다 다이버전스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전환선 역전되고 주가도 역전되고 후행스팬도 언제든 역전될 수 있는 얇은 구간이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뚫리면서 쭉 빠질 수 있는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상해종합도 마찬가지다. 다 기준선 위에 있는 딱 걸쳐져 있는 그 정도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뭐 큰 그냥 추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큰 추세는 없죠. 지금 그냥 기준선 위에서 좀 버티고 있는 정도, 52이동 평균선에서 버티고 있는 정도, 뭐 그 정도다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 뭐 WTI 여기 구름대를 이제 넘어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냐 마느냐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기준선 위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제 여기에 추세가 지속되느냐 마느냐 일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오늘 CPI 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좀 애매한 게 이게 금리가 저는 올라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내려갈지 사실 금리 쪽이 조금 더 퀘스천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금리가 더 뭐 어렵긴 하고요. 파동으로 봐도 좀 금리가 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뭐 미국채도 아직까지 추세는 없는 상황 그냥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일단 구름대를 좀 벗겨주긴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내려가면 정말 좀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일단 뭐 당연히 좋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결국 나와야 주가의 모멘텀도 다시 한번 생성될 텐데 일단 내려가면 저는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 현대상은 일단 뭐 주제적인 그런 뭐 IFRS 변경 이런 거 수혜도 있고 금리 인상의 수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계속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여기도 일단 이렇게 RSI가 떨어지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뭐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은 모습이고요. 주가도 올랐고 기대 수익률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고요. 근데 진짜 사실 절대적인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좋은 회사고 다만 이제 금리를 좀 조정했을 때는 뭐 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비싸진 거는 뭐 사실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만 보여지고요. 우리 금융 지주도 일단 뭐 다시 요즘에 뭐 다 외국 쪽에서도 많이 사고 외국인들도 하다 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일단 뭐 구름대를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은행 쪽도 저는 좀 부동산이 계속 걱정은 돼가지고요. 좀 사실 은행 쪽은 막 선뜻 제가 추천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싼 거는 싸다. 이제 부동산만 조용히 지나갈 것 같으면 가계부채랑 뭐 사실 밸류에이션은 싼 거는 사실이다. 금리를 감안해도 뭐 상당히 싼 것은 사실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리스크가 좀 있다. 이제 그거고요. 뭐 삼성전자도 똑같은 모양새죠.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는데 내일도 지지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물가 발표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일단 뭐 살짝 고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금리를 감안 안 하면 나쁘지 않는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나쁘다. 그리고 근데 다만 뭐 퍼나 이제 PBR로 봤을 때는 또 싸다.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긴 또 금리는 가만히 안 돼 있죠. 이때에 비해서 금리는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안 보면 싸고 금리를 보면 비싸다. 뭐 이제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계속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중국 쪽 공장이 많아서 결국 나중에 1년 유예가 되긴 했지만 반도체 규제 나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뭐 하이닉스는 거의 디램이나 낸드가 중심인데 파운드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뭐 미국발 호재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대만 전쟁이나 이런 호재들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하이닉스를 살 거면 저는 삼성전자가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괴선들도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위든 미치든 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근데 일단 절대 가치는 좀 싸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여기도 금리를 감안 안 하면 뭐 좀 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감안하면 비싸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추세는 뭐 좋다, 뭐 사실 추세는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이거 그냥 림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정도 메리트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고. 근데 뭐 다만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면, 모든 종목이 다 금리를 감안하면 뭐 조금 별로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까지 떨어졌고요. 구름대가 이제 뚫리냐 마느냐 이제 그 정도라고 보는데, 후행도 역전이 되고 일단 추세는 이제 완전히 꺾였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구름대 밑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당연히 구름대를 뚫리면 바로 파셨다는 게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약간 메리트가 있지만 이 정도로는 사긴 좀 어려워 보이고, 금리를 감안하면 여기도 비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뭐 효성화학은 뭐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 뭐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 없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아직까지는 저평가지만 굳이 뭐 먼저 들어갈 필요는 뭐 전혀 없다, 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도 뭐 많이 이제 뭐 그렇게 좋진 않은 거죠. 결국 실적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세가 지금은 뭐 후행도 그렇고 다 꺾였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여기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보나 뭐 금리를 조정해서 보나 뭐 사실 GS는 저평가는 저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후행도 호전이 되고, 일단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는 뭐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구름대라도 일단 뭐 넘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금리를 감안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대표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리고 뭐 통신사는 뭐 사실 지금 규제 리스크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어서 빠졌는데, 그런 게 해소만 된다라고 치면은 오를 수 있을 텐데, 일단 해소가 확실히 될지 안 될지가 물음표죠. 뭐 결국 대표야 뭐 당연히 해결가 될 텐데, 이제 뭐 4이동 통신이든 뭐든 이제 그런 규제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의 이제 요금이나 압박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DLNC는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고 200 이동평균선만 뚫고 올라가면 훨씬 더 좋아 보이겠다,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절대가치 평가로는 여전히 저평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싼 편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안 좋은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아직은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 감안하면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살펴보더라도 뭐 네이버는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조금 반등했지만 여기 구름들도 못 넘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일단 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일단 뭐 여전히 저는 밸류에이션은 좀 비싼 편이다, 네이버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금리를 감안해도 비싸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본다 하더라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이 있었고, 근데 여전히 일단 뭐 저항선을 뚫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는 뭐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비싸다. 뭐 저는 뭐 굳이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내려가고 있는 추세,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뭐다 역전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절대가치도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여전히 저는 비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좀 올라가다가 오늘 또 다시 내려가게 됐고요. 일단 뭐 그래서 200 이동평균선에서 결국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서 뭐 확실한 건 일단 좀 올라가고 사더라도 사는 게 맞겠다 이고, 뭐 일단 저는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살 필요는 있을까? 이제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포스코홀딩스 살펴보면, 포스코홀딩스도 뭐 결국 잘 올라가던 추세에서 기준 전환선 이탈하고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기준선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뭐 추세가 저는 좀 깨진 게 아닌가. 결국 지금 배터리 관련된 거 2차 전지 쪽이 다 추세가 좀 꺾여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역전이 된 적이 없었죠, 이때까지. 이렇게, 그렇죠. 후행스팬도 역전이 돼버렸고요. 뭐 제가 봤을 때 좀 2차 전지 쪽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여기는 그래도 좋아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보시면은 뭐 여기는 그래도 이제 금리를 감안하니까 이제 조금 많이 비싸지긴 또 했네요. 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좀 빠질 때도 돼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일단 구름대를 조금 잘 돌파가 됐지만 이제 후행스팬이 또 돌파가 잘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금리 감안하면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넘으려다가 일단 못 넘었고, 일단 구름대 일단 넘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후행 스팬까지도 좀 돌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저항선은 일단 좀 막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저평가는 되어 있다. 이제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감안해도 뭐 좀 밸류에이션 나쁘지는 않는 뭐 그 정도다 라고는 보여지긴 하겠네요. 결국 그냥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 여기 모여 있다가 결국 그래도 추세가 위로는 잘 왔고요. 일단 아직까지 뭐 추세는 나쁘진 않다. 근데 뭐 다만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밸류에이션은 아니고요. 그 다음은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여집니다. 뭐 다올 같은 경우는 뭐 SG 사태가 껴있었죠. 뭐 이렇게 껴있을 때는 바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무조건 맞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올라갔지만 뭐 여전히 일단 뭐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가 뭐 엄청 큰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다올 같은 경우는 뭐 쭉 내리 꽂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결국 기준선에서 또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전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작전 테마 이런 거에 좀 엮인 거는 안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무너질 때는 그냥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뭐 기준선을 타고 가다가 깨지면 그냥 바로 이날만 매도했어도 사실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은 피할 수가 있었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개선 다 모여 있고 결국 여기 구름대를 좀 계속 못 넘잖아요. 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이 볼린저 밴드를 다 모여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지금까지는 추세로는 문제는 없으나 결국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 50, 200이 딱 다인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이버전스라면 뭐 여기서부터 쭉 다이버전스겠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부터 올랐지만 보조지표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그만큼 올라가진 못했습니다만 뭐 결국 여기도
추세가 꺾이면서 내려갈 확률이 저는 아직까지는 더 높지 않나. 후행 스팬도 그렇고요. 역전이 되었고 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뭐 가장 뭐 사실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코프로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뭐 여기 200일은 워낙 변동성이 커져서 여기도 50일 볼린저를 보면 결국 타고 가다가 지금 이렇게 이탈을 크게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뭐 아까처럼 이제 결국 애플이 제가 봤을 때 뭐 결국 글로벌 증시는 이제 지금 애플이 대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대장이 지금 결국 문제더라. 이게 결국 볼린저가 다 다였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이때처럼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처럼 이때도 바뀌었었죠. 이때 바뀌었고 지금도 다시 바뀐 추세가 바뀔 좀 약간 전환선적인 전환일적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일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수를 뭐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일수를 요즘에 좀 안 보긴 했는데 뭐 142일 일수도 잡히고 16일 이게 일목균형표 일수거든요. 이거를 52일 뭐 일수 자체로는 뭐 큰 지금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거를 사실 엘리어트 파동 일수로 따졌을 때 이 내려간 일수에 61.8, 618 비율이 약 한 4월 26일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실 기간적으로도 이젠 다 채우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제 떨어져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든 뭐 사실 좀 증시가 저는 좀 위아래든 좀 크게 움직일 것 같고요. 이제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단기간은 좀 가지 않을까 추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내려갈 추세가 전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